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틈새라는 작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작품 읽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작품은 김현지의 작품인데요. 김복길이라는 작품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김현지. 통계적으로 70%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잃은 뒤 한동안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공유한 친밀한 관계에 의해 슬픈 정도가 정해지며 이러한 슬픔과 공허함은 반려동물을 키워보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쉽게 이해받지 못합니다. 저는 위로의 말보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 12년을 함께한 강아지와 제 성장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이 읽으신다면 반려동물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아이유님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노래와 함께 하기를 제안해 봅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작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낯선 시공간 그저 곁에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는 합리화하지 않으며 사람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외부에 있지만 인간의 내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물훈련사 시저 밀란이 남긴 말이다. 복길이는 나의 성장기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자 나의 내면 한구석에 자리를 잡아 이제는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느낄 수 없는 내 곁에서 머물던 복길이의 숨결을 이 글에 담아보고자 한다. 복길이를 키우게 된 것은 내가 13살 때였다. 동생의 고집에 못 이긴 엄마가 외삼촌께 부탁을 드려 데려온 강아지가 복길이었다. 복길이는 몰티즈와 시추 사이에서 태어난 암컷의 하얀 믹스견이었고 두 동공은 오드아이였다. 그 당시 2살이었던 복길이는 강아지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온 강아지라고 전해 들었다. 처음으로 강아지를 키우게 된 초등학생의 마음은 꿈결인 마냥 설레었다. 나와 내 동생은 임시 방편으로 상자집을 만들어 주었다. 나와 내 동생의 기대와는 달리 복길이는 일주일 동안 상자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그릇에 사료는 처음 부어주었던 상태 그대로였다. 내 동생과 나는 걱정이 되었지만 무슨 수가 있지도 않았다. 그저 적응할 수 있도록 얌전히 기다려주는 일뿐이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 하교 후 나는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다. 현관문 타일에 모퉁이가 부서져 있었고 신발장과 거실이 온통 피투성이었다. 나는 놀란 나머지 선체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복길이를 찾았다. 내가 껴안은 복길이의 새하얀 털은 새빨간 피로 물들어 축축했다. 복길이를 껴안고 피의 근원지를 찾았다. 그것은 복길이의 발톱이었다. 복길이는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이 힘들어 우리가 모두 없는 사이 잠긴 현관문을 발로 벅벅 긁어댄 것이다. 현관문의 타일이 복길이의 발톱을 부러뜨린 것이다. 발톱 사이로 새어나온 피는 흥건했다. 그것을 발견한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껴안고 있던 복길이에게 괜찮아 괜찮아 수도 없이 반복하며 말했고 한참을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가끔 현관문 타일 바닥을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난다. 이후로는 무탈하게 지냈다. 4개월 후 나는 전학을 가게 되었다. 내게 새로움은 설렘과 동시에 익숙했던 것에 대한 그리움, 특정 공동체에 대한 괴리감을 동반한다. 이 괴리감을 통해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같은 도시의 학교라고 하더라도 동네마다 다른 분위기, 유행은 전혀 달랐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는 브릿지 염색이 유행이었는데 새로 간 학교에서는 짧은 앞머리가 유행이었다. 놀이할 때 편을 가르는 손바닥 뒤엎기를 부르는 명칭도 달랐다.
새로운 친구들이 현상과 사물들에 대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해나갈 때 나의 내면은 괴리감과 혼란으로 가득 차올랐다. 천성이 다소 내성적이고 생각이 많은 편인 나는 작은 변화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 주변의 사물과 환경, 소리를 타인과 비교적 민감하게 느낀다. 전학을 계기로 소소한 것들이 나의 작은 내적 세계를 강하게 흔들었다. 동시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소외되고 싶지 않았던 나는 남들이 보는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느껴야 해 라고 스스로 답을 내려두고 그것에 늘 나를 끼워 맞췄다. 척을 하며 내 스스로와 타인을 속이고 자책하며 살았다. 이렇게 내 감정을 외면하다 보니 내 마음은 너덜너덜하게 해져버리는 것 같았다. 스스로가 초라하고 가치없게 느껴졌다. 그래서 누가 툭 하고 건드리면 자주 울음이 났다. 나는 나의 감정을 꺼내어 보여주기가 두려웠고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 내 마음속에 사는 것 같았다. 문득 정체를 알 수 없는 우울의 감정에 하교 후 현관문 앞에 가방을 툭 내던졌다. 그리고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주저앉았다. 신발장 타일에 모퉁이를 응시하며 멍을 때리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은 일하러 나간 상태였고 동생은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하러 간 상태라 집에는 복길이뿐이었다. 그런 복길이는 나에게 반갑다고 정신없이 꼬리를 치며 낑낑거리고 달려들었다. 평소에 나는 온갖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내며 복길이를 반겼겠지만 그날의 나는 반겨줄 힘이 없었다. 내가 반응이 없자 복길이는 땅이 꺼지라 한숨을 내쉬는 동시에 내 쪽으로 털썩 내앉았다. 그렇게 복길이는 나의 내면 어딘가를 쿡 하고 찔렀다. 누군가에게 형용하기 힘든 나의 마음을 선명히 알아봐 주기라도 하는 듯이 그 숨이 포근했다. 이미 너덜너덜해져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마음을 알아봐주고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마치 마음에 물집이 났는데 그곳을 살짝 찔러 썩은 물을 빼어주고 밴드를 붙여주며 많이 아팠지 하고 마음을 건네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누구나 그렇듯 때로는 말없는 온기로 곁에 머물러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 하교 후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여린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던 복길이었다. 중학교 시절 복길이를 데리고 친한 친구들과 강아지 모임을 한 적이 있다. 집이 가장 넓었던 친구네 집으로 각자의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로 했다. 총 4마리의 강아지가 모였다. 모인 친구들의 강아지 중에 1년도 채 안 된 아기 강아지가 있었다. 이름을 고민하고 있었다. 내가 마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기억이 있다. 그 강아지는 호랑이 해에 태어났다고 했다. 몰티즈의 호랑이를 결합해서 말호. 부르기 편하도록 마로라는 이름을 제안했고 고맙게도 그 친구는 아기 강아지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 문득 그 강아지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우리 집에 온 이후 복길이는 3마리 이상의 제대로 된 강아지 모임이 처음이었다. 복길이는 이사를 하고 낯선 실내를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다. 그런데도 낯선 강아지들과 어울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아마 전에 지내던 곳에 강아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돌아다녔다고 믿고 싶었다. 걱정처럼 다른 강아지들과 큰 싸움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 모임을 한 이후 복길이는 새로운 버릇이 생겼다. 밖에서 대변을 보는 경우 복길이는 그 주변의 냄새를 조금 맡은 후 그저 지나쳤다. 근데 어느 날부터 대변을 본 뒤 대변을 향해 흙을 뿌려댔다. 사실 대변을 덮기 위해서 뿌려댄 것인지 발에 느껴지는 감각이 재밌어서 뿌려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는 이 강아지가 왜 이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며칠 전 모임에 있던 강아지들 중에 그런 행동을 하는 강아지가 있었던 것이 불현듯 생각났다. 당시에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의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신기했었다. 강아지가 활기 넘치던 시절 산책하러 나가는 일은 좋았지만 산책 후 목욕을 시키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졌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산책시키는 일이 싫었다. 그러나 막상 함께 산책을 하러 가면 기분이 전환되어서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다. 목길이와 함께 하천을 걷는 것이 혼자 걸을 때보다 활기차고 의미 깊게 느껴졌다. 목길이는 그저 풀밭을 뛰놀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나를 웃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과 마주할 때 변하는 복길이의 행동을 보는 것도 재밌었다. 산책을 하다 문득 앉아 쉬고 있는 복길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복길이도 언젠가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 내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중학교가 집과 거리가 있어서 종종 버스를 타곤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주머니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금세 집에 도착하곤 했다. 어느 날은 두 아주머니가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시장에 갔다 오는데 젊은 아가씨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거야. 난 당연히 아기일 줄 알았지. 근데 유모차 안에 개가 있더라니까. 세상에, 개를 유모차에 끌고 다녀. 개는 어디까지나 개일 뿐이야. 그리곤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리셨다. 옆에서 듣던 나는 어디까지나 개일 뿐이라는 말이 불쾌했다. 어디까지나의 개에서 개는 정신적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들렸다. 나에게 개는 복길이었다. 내게 복길이는 어디까지나 개가 아니었다. 나는 어떠한 마음이 일렁였다는 것에 대해 단 하나의 특정 이유 때문인 것이 없고 주변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마음을 내 스스로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봐 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삶 전체를 내다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마음이 내 몸과 함께 자라오는 데 있어서 복길이는 내 마음속 연고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주던 강아지였다. 강아지는 합리화하지 않으며 사람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외부에 있지만 인간의 내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슴속 깊이 다시 읊조려 본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 건데요. 다음 파트는 문 밖에서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진도 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파트는 취향이라는 소제목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복길이 때문에 내가라는 소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너에게 하고 싶은 나의 말은 이라는 파트도 있는데요. 오늘 이 작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 틈새라는 작품 중에서 김현지 작가의 김복길이라는 책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책 읽을 때 또 찾아올게요. 안녕!